최소한으로 산다는 게 즐거운 일이잖아요.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? 인생이라는, 삶이라는 본질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캠핑과 숲속 생활이 필요한 것처럼 어쩌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다.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준비물, 뭐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지금 오후 5시인데 햇빛이 굉장히 쨍쨍하네요. 사실은 이렇게 출발을 하고 싶어요.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숲속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,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뭘까, 뭐 이런 단상들을 한번 해봤거든요. 생각들을. 그래서 이것은 이 해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.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,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.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숲속 생활, 그리고 시골 생활 혹은 캠핑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일단 텐트예요. 텐트가 필요한데 큰 텐트, 좋은 텐트 필요 없고, 일단은 추워. 일단 텐트와 전기난로, 눈부셔. 텐트와 전기난로, 그리고 침낭,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.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습기와 또 추위와 비를 피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거거든요.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잠자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. 나머지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. 제 블로그 글인데 살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? 쓰레기통, 또 오리털 베개, 로프 같은 거 사야 되고, 전자 모기 퇴치기, 또 도끼 사셔야 되고요. 또 큰 트렁크 사셔야 돼요. 선글라스, 망원경, 쿨러, 커피 메이커, 스테인레스로 된 머그컵도 이거 감성 있잖아요. 그거 가지셔야 되고, 수저 세트, 보온병, 귀마개, 집게, 바베큐 집게, 땅콩버터 스키즈백이라고 있어요. 또 해먹을 수 있는 거, 또 항균 물통, 또 캠핑 스타일로 스웨터 같은 거 한번 또 있으셔야 되고, 비니 모자, 프레쉬인데 LED로 돼 있는 거, 그다음 벌레 퇴치제, 스티커형 핫팩, 헤드램프, 그리고 곰 퇴치 스프레이까지. 사야 될 게 끝도 없습니다. 일단은 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텐트와 침낭, 그리고 전기난로면 충분하다. 여기 약간 감성을 더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롯대하고 라이터를 추가하시면 돼요. 왜냐면 잘못해서 불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화롯대하고 라이터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거는 가성비도 좋고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. 첫 번째는 장화입니다. 의외죠. 왜냐면 이 진흙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골 생활의 굉장히 큰 즐거움이에요. 작은 도랑이나 깊지 않은 계곡을 건너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? 혹시?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. 도랑 건너가는 거.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건너가 보시면, 안 건너간 분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도랑을, 장화를 신고 건너가는 것 자체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.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. 그리고 너무 즐거워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이 좀 길어야 되고요. 장화 목이 긴 거를 추천을 드리고, 비 오는 날 숲길을, 진흙길을, 또 갈대밭, 갈대숲을 이렇게 장화를 신고 걸어가다 보면 바닥을 이렇게 밟을 때마다 그 물기 먹은 흙냄새가 올라와요. 그러면 이제 장난꾸러기가 된 기분이죠.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도심에 있을까요?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목이 긴 장화를 지금 신고 있습니다. 저도 이 뒤로 보이는 여기를 한번 걸어가 볼게요. 보이시죠? 이게 아주 낮지는 않아요. 근데 아이고, 자, 어떻습니까?
물고기도 가끔 있고요. 오, 발이 시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장화가 필수적이다. 모기 긴 장화, 감성 아주 끝내줍니다. 이거 했다고 마음이 되게 깨끗한 기분이 들어요. 그 다음은 제가 쓰고 있는 모자입니다. 챙 있는 모자. 이게 뭐냐면, 이 시골 생활 하는데 비 온다고 우산 쓰고 다니고 하면 진정한 이 시골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, 챙이 이게 좀 긴 모자인데 뭐 이렇게 하고 다니기도 하고, 뭐 마음대로 약간 이렇게 휘어요. 그리고 방수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항상 쓰고 다닙니다. 그리고 툭툭툭 터는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묻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허벅지에다 털어주는 거예요. 이게 감성입니다, 여러분. 뭐 쓰고 다니고 뭐 우산 쓰고 다니고 이러면요, 숲속 생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머리를 사실 안 감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, 패션에도 맞죠. 이거 하나 써주면은 굉장히 산 좋아하는 사람 티가 많이 나요.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? 제 지팡이인데요, 이 지팡이가 굉장히 유용해요. 이거 제가 이런 지팡이 한 10개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,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지팡이를 짚고 이제 산책을 하느냐도 있고, 속 생활의 감성을 더해준다고 그럴까? 그리고 실제로 지팡이 짚고 다니면 힘이 좀 덜 들어요. 그리고 바위 같은 거 이렇게,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사실 바위예요. 바위 위에 있는데 이런 거 올라갈 때 짚고 으쌰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. 엄청 큰 거예요, 이건. 그리고 괜히 이 안에 뭐 이렇게 있나?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. 장난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으짜 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팡이는 산 게 아니잖아요, 제가. 이거는 지팡이가 없는 날은 지팡이를 찾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모험이고 재미예요. 이거 숲속 생활의 재미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품이지만 미리 살 필요가 없는 공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의자예요, 의자. 저는 지금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바위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. 의자가 하나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, 이제 제가 좋아하는 헨리 데이빗 서로가 무슨 말을 했냐면, 그 주변에 있는 큰 농장들 이런 거 한때는 자기가 다 소유했었다,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멍멍이 소린가 해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그 언덕에 앉아서 그 숲을 가졌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.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하고, 그러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. 가졌다가 돌려주는 거죠, 마음속으로. 의자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, 이렇게 지나가면은 남의 것이거든요, 이런 풍경들은. 그런데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이제 뭐 사색을 한다거나,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. 그러면 정말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.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한번 해보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필요해요. 그냥 그 공간에서 나를 좀 앉아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. 서면은 계속 어디론가 가야 될 것 같잖아요. 내가 그 공간의 일부가 되게 한 것 같은. 예를 들어서 여기 의자가 있다면 이 숲속 제가 이 숲속 주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여기 한 2-5시간 이렇게 앉아있으면, 여름에는 이렇게 되겠구나, 겨울엔 이렇게 되겠구나, 저쪽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, 마음속으로 다리를 놔봤다가 철거해봤다가 집을 지었다가 헐었다가 마음속으로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의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. 제가 좋은 의자도 써보고 안 좋은 의자도 써봤는데 의자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. 그 다음 이제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용도 칼이에요. 다용도 칼이 있어야
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인간의 몸이라는 게 되게 나약해요. 아까 제가 처음에 감성을 추구하고 싶다면 화롯대와 라이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. 불도 못 붙여요, 사람은. 예. 그 정도로 저희가 나약하잖아요. 인간의 손이라는 게, 손가락이라는 게 되게 나약해요. 이걸로 땅에 낙서도 못 합니다. 이거 아파가지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다용도 칼이 하나 있으면 지나가다가 괜찮은 나무까지 꺾어서 낙서도 해보고,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지팡이, 이 껍질을 다 벗긴 거거든요. 이거 손이 약해가지고 사람은 뭘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다용도 칼로 이렇게 벗기는 거고요. 또 저녁에 앞에 장작이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불 피우려면 거기다 뭐 바닥에 낙서를 하든 아니면 나무가지를 잘게 썰던 이 다용도 칼이 꼭 필요합니다. 자연에 있어서 모든 이 철학자와 성인들과 저희 조상들이 좋아한 것 중에 하나가, 이 자연에 있으면 사람이 되게 하찮아져요.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이 약간 헛된 거였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는 장점이 있죠. 그런데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. 여러분, 뭐냐면, 캠핑 처음에 제가 이제 막 하게 되면 많은 사야 할 물건들이 끝이 없이 있잖아요. 들고 다니는 냉장고, 쿨러 같은 거 120만 원 막 이러거든요. 중요한 게 뭐냐면, 지나가고 있습니다. 또 그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이것저것 있다고 해서 캠핑에 혹은 숲속 생활의 본질이 달라질까요?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. 똑같아요. 그 숲속에 와서 야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, 오늘. 돈을 쏟아붓고 굉장히 많은 장비들을 소유하면 캠핑이나 이런 숲속 생활, 시골 생활이 더 행복해질까? 정답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.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. 텐트와 전기난로, 침낭, 화롯대, 라이터, 그리고 장화, 책모자, 지팡이, 의자, 이 정도만 있으면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. 모든 다용도 칼을 빠뜨렸네요. 모든 자연의 이런 자연생활을 하고 싶은 것을 다 즐길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것인 거예요. 최소한으로 산다는 게 즐거운 일이잖아요. 그래서 불필요한 거 다 벗어던지고 정말 핵심만 가지고 숲속 생활을 하는 것도 지장이 없고 본질을 지킬 수 있다.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.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? 인생이라는, 삶이라는 본질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캠핑과 숲속 생활에 필요한 것처럼 어쩌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다. 그런데 우리가 캠핑 장비에서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장비를 늘리고 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불필요한 것에 집착해서 사는 것은 아닐까,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졌던 이제 말씀드렸던 텐트나 이런 거를 한번 대비를 시켜봤어요. 텐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 텐트가 얼마나 크고 화려해야 우리가 더 행복할까? 그것은 다른 문제죠. 하지만 어떤 텐트든 비 막을 수 있고 전기난로 있고 침낭이 있어서 따뜻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?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내 상당수의 인생을 저당 잡혀서 그것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
그죠? 그리고 장화는 뭘까 생각해봤어요. 저한테는 장화가 자전거와 자동차입니다. 저는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방랑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뭐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탐험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의미가 있거든요. 그 장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자동차와 자전거 같은 것들이 나름 필수입니다. 고급 장화 필요 없어요. 물만 안 새면 되고요. 그런 것처럼 자동차도 그렇습니다.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책모자가 있었는데요. 책모자는 어떤 외부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지팡이가 있었죠. 지팡이는 우리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다용도 칼 있었잖아요. 다용도 칼을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돈을 벌게 하는 기술. 그 돈과 그 돈을 벌게 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다용도 칼 같은 존재이다. 저는 의자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요, 의자를 고독이라고 생각해요.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이 공간에서의 자연과 나와의 어떤 합일점을 찾는다, 뭐 이런 것처럼, 그 의자 덕분에 그런 것처럼 의자는 고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앉아서 스스로를 다른 것과 분리해서 좀 에너지를 채워야만이 자기한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독을 잊게 해주는 의자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고독이 꼭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.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. 야영하는 데 있어서 본질은 밖에서 안전하게 자연을 느끼면서 자는 거,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.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. 이상의 것들은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.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.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봤어요. 삶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엇일까? 행복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엇일까? 함께하는 사람, 뭔가 안전함, 자아실현,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. 하지만 저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휘하면서 또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과 함께 사는 것,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러기 위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다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그 가치들이 본질일까?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물소리도 같이 들려드리고 해서 뭐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. 이게 아까부터 좀 마음에 걸리는데, 이게 마이크인데 바람 소리,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애기 양말을 좀 끼워왔는데 보시기에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고 몇 분이 문의를 해주셨는데, 이게 제 사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괜히 뭐 이렇게 여기에 장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. 근데 장박, 잠깐 뭐 말씀드리면, 장박 굉장히 많아요. 웬만한 캠핑장은 장박을 다 합니다. 한 달에 10만원에서 한 비싼 데는 20-30만원까지 하는데, 그렇게 하고 거기다 살림 해놓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숲속 생활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겸 제 개똥 철학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, 늘 드리는 말씀인데, 제 이런 보잘것없는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왜냐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
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시려고 구독 버튼을 눌렀다는 게 굉장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혹시나 뭐 이제 한 분 한 분 뵐 기회가 생기면 인사를 드리고 싶고, 또 댓글에도 의견이나 뭐 공감을 말씀해 주시면 저랑 이렇게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